캘리그라피 작가 이강미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글아름이란 필명으로 캘리그라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소품 만들기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보통 캘리그라피라 하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쁘게 글씨를 못 썼던 저도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글씨들이 점점 다듬어지고 정돈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집중력과 차분함을 함께 배울 수 있는 분야라서 학생들부터 성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랑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TV나 인터넷에서 예쁘게 쓴 글씨의 한 구절이나 멋진 캘리그라피의 엽서들을 우리도 예쁘게 만들어 볼 거예요. 함께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는 쉬운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캘리그라피란 무엇인지 어원부터 살펴볼까요? 캘리그라피는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아름답다 칼로스와 필적 그라피의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로 붓과 먹물을 이용해 유연하고 동적인 선으로 글씨를 쓰는 기술을 뜻합니다. 글씨에 필압과 질감, 기울기, 색감 등을 넣어 문자의 뜻과 용도에 맞게 표현하는 손글씨 예술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붓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펜들이 제작되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캘리그라피에 접근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쉽고 간편하게 소품들의 캘리그라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했던 영화 제목들, TV, 드라마 제목 등 많은 분야에서 캘리그라피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글자를 멋있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내용과 감정과 의미를 담고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서 거칠다, 사랑스럽다, 슬프다 등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이로 인해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실생활에 캘리그라피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펜들이 시중에 판매가 되어 우리가 활용하기가 좋아졌답니다. 요즘에는 내가 직접 쓴 캘리그라피로 다양한 소품들, 예를 들면 생일 축하 카드, 액자, 부채, 양초 등을 만들어서 가까운 분들께 선물하거나 인테리어 꾸미기용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캘리그라피와 그림으로 제작해본 캘리그라피 액자 및 엽서입니다. 캘리그라피 엽서는 글귀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제작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만드는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에 선물용으로 많이 제작하는 소품이 바로 부채입니다.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무지 부채에 그림도 그리고 캘리그라피로 써서 멋지게 꾸밀 수 있습니다. 양초에 캘리그라피를 표현해서 하나뿐인 멋진 인테리어 소품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양한 내용의 글로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이, 도구 등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 연습용으로는 복사용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 많이 있고 가격 부담도 적기 때문이지요. 저는 80g 이상을 추천합니다. 너무 얇은 복사용지는 붓펜이 잉크 등이 뒷면에 배어나올 수 있거든요. 엽서용이나 작품용으로는 두께가 250g 이상 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캘리그라피를 쓰고 주변에 그림이나 채색을 하기도 하는데 채색 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채화 용지나 캔트지, 도화지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선 긋기 등 기초 연습을 하기에 복사용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 도구에는 정말 제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붓펜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매직펜, 사각촉펜, 딥펜, 그리고 나무젓가락, 산적꽂이, 연봉 등 잉크나 먹물에 찍어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사각촉펜은 펜촉 자체가 네모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세로로 그으면 얇게, 가로로 그으면 두껍게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글자의 두께 조절에 변화를 주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로의 두꺼운 선의 두께는 기울기에 따라 조금씩 조절이 가능합니다. 각진 글씨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매직펜은 둥근 촉으로 제작된 펜으로 끝이 동글동글하게 표현됩니다. 귀여운 느낌의 글씨를 쓸 수 있지만 선의 두께 조절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깔끔한 선으로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습니다. 딥펜은 펜대에 펜촉을 꽂아서 잉크에 찍어 쓰는 형태입니다. 펜촉은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저는 얇게 표현되는 펜촉으로 썼습니다. 펜촉이 머금고 있는 잉크의 양에 따라 선의 두께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됩니다. 연봉은 형태 자체가 둥글게 되어 있는 손뭉치라서 두껍고 둥근 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날렵하고 얇은 선 모양은 불가능하지만 동글동글 두께감 있는 선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합박꽂이는 산적꽂이와 비슷하게 생겼고 나무로 끝이 얇게 생겼지요. 마트에서 손쉽게 구입 가능하고 먹물이나 잉크를 찍었으면 얇고 깔끔한 선으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만년필로 쓴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도구로 표현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아이템으로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을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듯합니다. 자, 이제 붓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무 타입 붓펜과 분모 타입 붓펜을 보여드릴게요. 고무 타입 붓펜과 분모 타입의 붓펜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분모 타입의 붓펜을 설명드리면 지금 이 붓펜은 이제 새로 구입을 해서 처음 열어보는 과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구입을 하시면 이 분모가 이렇게 털이 하나하나 우리 사용하는 붓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를 그냥 눌렀을 때는 잉크가 나오지 않아요. 맨 처음에 여기 보시면 노란 플라스틱 대가 있는데 요 대를 빼고 끼우시면 잉크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새지 않도록 이쪽에 잉크가 들어있고 요 앞쪽으로 우리가 눌렀을 때 잉크가 고여 있다가 분모로 잉크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연습지에 살짝 눌러 볼게요. 제가 이 손잡이 부분을 누르면 이쪽에 잉크가 고이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살짝 눌러 볼게요. 그러면 분모가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점점 물이 들고 있어요. 이제 이 분모가 전체가 까만색이 되면 우리가 글을 쓸 수 있어요. 처음에 이 붓펜을 사용하면 옆에 이렇게 액체를 조금 짜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은 붓모가 가늘게 이렇게 나오는 붓펜이고 또 하나 또 보여드릴 거는 고무펜 촉으로 되어 있는 붓펜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붓펜은 가닥가닥 붓털이 살아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스펀지 형태로 분모가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붓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는 편리하죠. 저희가 이거를 다시 연결해서 잉크를 짜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구입을 하셔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붓펜입니다. 네, 하나의 또 장점을 보면 이 분모 타입의 붓펜은 우리가 캘리를 처음 할 때 서예용 붓으로 쓸 것과 같은
느낌을 가장 비슷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붓펜이 분모 타입의 붓펜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분모가 망가지지 않는 한 이 뒤에 잉크 부분만 리필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잉크가 다 소진될 경우에는 이 리필만 다시 구입을 하셔서 계속 장기간 오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붓펜이고요. 이 고무 타입의 붓펜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다 사용을 하고 안 나올 경우에는 전체를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데, 가격으로 비교하자면 이게 조금 더 분모 타입보다 고무 타입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자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따라서 한글로 표현하기 전에 선을 잘 그을 수 있도록 선 연습을 할 거예요. 선 긋는데도 방법이 있을까요? 붓펜으로 선을 그을 때는 붓펜의 기울기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붓펜을 90도로 세워 힘을 최소화로 주어 그을 경우 가장 가느다란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울기를 비스듬히 주고 펜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좀 더 주어서 그을 경우 누르는 힘과 분모가 종이에 닿는 기울기 등에 의해 그어지는 선은 좀 더 두껍게 표현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기울기와 힘에 따라 선의 굵기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선을 잘 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글씨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선을 잘 그어야 멋진 글씨를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선을 종이에 그대로 표현한다는 건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직선 표현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르게 같은 두께로 긋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얇은 선부터 점점 두꺼운 선까지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붓펜과 종이에 닿는 기울기에 따라 이 붓모가 닿는 면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붓펜을 90도로 들어서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쭉 긋게 되면 힘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이 붓끝과 종이가 스치도록 생각하고 긋게 되면 이렇게 가는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하겠다 할수록 이 붓을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기울기를 조금 눕히시면 두께가 점점점 두껍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잡는 방법은 우리가 평상시 필기할 때 잡는 연필 잡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그만 기울기를 이렇게 잡고 그으면 우리 여기 분모가 이렇게 닿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면 점점 넓은 선이 되겠고,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두꺼운 선을 긋겠다 하면 이 붓펜을 좀 더 누르는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 분모가 닿는 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두꺼운 선도 그을 수 있어요. 최대로 두꺼운 선은 내가 갖고 있는 붓펜의 분모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소품을 만들거나 캘리를 쓸 때, 엽서를 쓸 때는 이렇게 두꺼운 글씨의 획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요 정도와 얇게 가는 선. 그래서 선긋기가 많이 선이 길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서예붓으로 진짜 붓으로 캘리그라피를 할 때는 이 정도의 그 선을 연습을 하지만 우리는 소품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붓펜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많이 선이 가로로 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 붓펜은 지금 여기에 있는 잉크가 여기에 고여 있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 갈필이 이렇게 갈필이라고 하면은 분모에 잉크가 많지 않았을 때 생기는 희끗희끗한 이런 선을 갈필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붓펜을 쓰는데 이렇게 갈필로만 글씨가 다 나오게 되면 이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다시 우리가 붓펜의 뒷부분을 살짝 눌러서
잉크를 좀 더 나오게 한 후에 진한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곡선 표현하기입니다. 곡선은 직선과 달리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손목을 책상에 닿게 자세를 하게 되면 곡선의 유연함이 줄어들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곡선을 한번 제가 그어 볼게요. 우선 편하게 연필로 우리가 필기하듯이 제가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책상에 붙여서 팔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작은 곡선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크게 하겠다 그러면 이 팔꿈치 이 팔을 책상에서 띄고 이렇게 곡선을 돌려주셔야 이렇게 팔 회전이 전체가 되기 때문이지, 이거를 붙였을 경우에는 팔목에 돌아가는 게 여기만큼밖에 한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곡선이 좀 더 투박하고 이게 유연한 선으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세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종이에 지지하고 이 손가락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같이 연습을, 붓이랑 새끼손가락이랑 같이 지지대를 삼아서 돌아가시면 되고, 조금 더 익숙하게 되면 새끼손가락도 띄고 팔꿈치도 띄고 이렇게 곡선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새끼손가락을 띄고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이게 손목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손, 어깨, 붓펜이 같이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물결 표현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결을 그려보세요 하면 제일 먼저 많이 그리는 파도 모양의 구불구불한 선을 그리시더라고요. 자, 그럼 파도의 느낌을 종이에 표현해 보시고 파도 선의 두께도 변화를 주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 다닐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바다, 스케치북에 바다를 그릴 때 파도를 아마 이렇게 많이 그렸죠. 이제 어렸을 때는 이게 이제 배도 그리고 이렇게 갈매기도 그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린 이 파도선은 거의 똑같은 선 두께로 이렇게 균일한 힘을 가지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제가 붓펜을 가지고 힘의 조절을 했을 경우, 자, 얇게 했다가 두껍게 했다가 다시 또 얇게 했다가, 그렇죠? 요 부분이 제일 두껍고 또 요 부분은 제일 얇고, 이것은 제가 붓펜을 눌렀을 때 힘을 얼마만큼 줬느냐, 힘을 뺐을 때, 힘을 주면서 눌렀을 때, 다시 힘을 뺐을 때, 또 힘을 줬을 때, 힘을 뺐을 때, 힘을 줬을 때, 그렇죠? 이런 것을 저희가 필압이라고 해요. 네, 캘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다양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필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파도 연습도 필압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지그재그 선 그리기입니다. 어깨를 사용해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선을 연습을 할 건데요. 양쪽 좌우로 붓펜을 왔다 갔다 나비 모양처럼 그려줄 거예요.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비우스 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제 요거를 쭉 이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팔꿈치 팔을 띄고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잉크가 여기서 지금 다 소진이 돼서 제가 한번 짜고 이렇게 한번 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책상에 붙였어요, 팔을. 그랬을 때는 이게 최대란 말이에요. 그쵸? 제가 팔을 돌렸다고 쳐도 그랬을 때는 요런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하나로 까맣게 칠해져 버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팔이 돌아가는 각도가 한계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팔을 책상에서 띄고, 이것도 처음에 좀 어색하신 분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익숙해졌다 하면 팔을 띄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같은 넓이로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 조금 크게 했다가 점점 작게, 크게 했다가 조금 작게도 표현했다가 다시 내가 크게 표현하고 싶다, 크게 표현하고 다시 작게 표현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을, 크기와 두께를 종이에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과정을 연습을 했습니다. 직선, 곡선 외에도 한글에는 동그라미, 네모 등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선긋기의 응용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도형의 모양들을 접해보고 연습함으로써 붓펜을 좀 더 친근하고 자신 있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글에는 자음이랑 받침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도형을 연습을 해볼 건데, 이응 같은 동그라미를 하게 되면 한 번에 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을 수도 있는데, 자,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봤어요. 반으로 오고,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모두 이렇게 돌아와요. 그랬을 때는 여기 부분이 내가 이어졌어요 하는 표시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표시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을 돌리고, 이 부분에서 한 0.5cm 정도를 겹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선 두께인지 인지를 하고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선이 깨끗하게 이어진 티 안 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런 선 연습을 여러 번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미음 같은 경우에는 네모잖아요. 이렇게 네모. 자, 네모는 1번 이렇게 오고,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갈 거예요. 한 번 이어서 두 번 이어서 티 안 나게. 여기서 연습해 하셔야 될 부분이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요런 만나는 부분이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요 부분이 이쁘지 않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저도 좀 튀어나왔네요. 네, 많이 연습을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고, 또 하나 어떤 도형이 있냐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제가 쉽게 말하면 한 번 이렇게 오고 두 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여기 이제 변이 하나가 남았잖아요. 얘를 잘 이어서 깔끔하게 하나, 둘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네, 이렇게 하고, 네, 별 그리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별을 그리게 되어 있죠. 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별의 꼭지점을 살려서 그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선에 익숙해지고 선과 붓펜과 친해지기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별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네, 여기 있는 하얀색 면들 제가 콕콕 점을 찍고 있죠. 이런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봤을 때 안정적이게, 우리가 이거를 다 자로 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얘가 너무 넓기 때문에
별이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 하고 붓을 띄고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별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 하나는 캘리그라피 쓸 때 붓펜으로 점을 찍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붓펜으로 점을 콕콕 찍어 볼게요. 이렇게 점을 찍으면 마치 동그랗지 않고 마치 수박에 있는 C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점을 찍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붓모가 붓펜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뾰족한 모양 그대로 점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글씨를 쓰거나 동그라미 모양을 표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점을 찍어야 된다고 이렇게 콕 찍지 마시고 그냥 그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나는 조금 더 큰 동그라미가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작은 점도 이렇게 붓끝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사이즈로도 하고 얘를 좀 더 크게 이렇게 약간 인위적이지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현을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찍었을 때는 동그라미가 약간 끝도 지저분하고 수박씨 같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찍히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붓끝을 세워서 이렇게 먼저 외곽에 있는 동그라미 모양을 하고 안쪽을 채워주시면 점 모양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면분할입니다. 앞서 그린 동그라미를 그렸잖아요. 그 동그라미에 직선을 이용해서 면분할을 할 텐데요. 예를 들면 피자의 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반을 나눠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피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피자인데 친구들이 8명이 있어요. 한쪽 아이만 많이 먹으면 화가 나겠죠. 여기 있는 선을 쫙 맞춰서 이렇게 되면 1, 2, 3, 4, 5, 6, 7, 8 8조각이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로 재서 뭐 센치를 정확하게 재는 건 아니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균등하게 나눠진 것 같다 이렇게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면을 이렇게 나누면 안 되겠죠. 어떻게 나눠졌나요? 이쪽이 제일 많죠. 이쪽이 제일 작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면을 시각적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피자를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긋기와 다양한 도형 그리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오늘 배운 선긋기와 다양한 도형 그리기 등을 꼭 연습해 주세요. 선긋기는 캘리그라피 쓰기의 기본 중의 기본이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